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제가 3주 동안 전사회적 격리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사회적 격리가 끝나고 나서 베트남은 코로나가 종식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생겨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다시 또 이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격리 10일째인데 이게 진짜 함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코로나 블루 문제, 또 격리하면서 살이 찌는 겁니다. 살이 찌고 운동을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서 제2, 제3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경제적 압박감, 또 회사들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속에서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전사회 격리를 할 때 뭐 베트남은 적어도 이렇게 그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음식 사오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신 밖에서 2명 이상 만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격리 기간에 적어도 뭐 한국이 그 정도 아량이 안 된다 그러면은 편의점에 못 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산책을 할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손해예요, 이거.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이 개인의 문제가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뭐 1시간 운동할 시간을 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텐데 이거는 진짜 무슨 감옥 생활도 이런 감옥 생활이 없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또 끊임없이 우리가 외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다 놓고 14일 동안 있어라 밖에 나가면 처벌한다 벌금 매긴다 이거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전사회 격리를 할 때 사람 2명 이상 만나면 안 됩니다. 대신 편의점 가서 뭐 음식을 사온다든지 밖에 나가서 진짜 그 앞마당에서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다 놓고 나가면 처벌한다. 이렇게 엄포식으로 하면은 이게 더 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격리 10일째인데 이게 뭐 앞으로 장기화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격리하면서 자살한 사람들 그 사례를 보면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에 갇혀가지고 뭐 진짜 가족들과 소통도 못하고 그 속에서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이걸 가다 놓고 나가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거는 그게 과학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과학적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제라면은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산책조차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뭐 살이 찐다든지 또는 뭐 면역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뒤늦게 마스크의 과학성을 입증을 했죠.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것처럼
마스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예방에 좋은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은 공무원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무조건 그냥 지침이니까 현관 밖으로 나가면 처벌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격리자들의 고충은 무엇인가? 격리자들의 고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뭐 저도 지금 뭐 구청에서 음식도 하나도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정말 뭐 배달 주문을 시켜야 되는데 배달 주문 방법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듯이 또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듯이 소수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다수자들의 입장으로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주된 생각만 가지고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죠. 예. 반대 의견과 또 찬성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과연 무엇이 과학적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격리하면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공감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타까운 코로나 상황이네요. 저는 이제 격리가 끝나도 격리자들의 그 고통을 대변하고 프랑스라든지 그 나라가 왜 격리 때 산책을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수집을 해서 격리 상황에서 공황장애라든지 각종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이 격리가 그들에게는 큰 인생의 또 하나의 고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안도 했어요. 하루에 1시간 한번 산책 시간을 주되 뭐 어디 방문은 못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 손에 장갑 끼고 비늘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그때 공무원 담당 공무원한테 문자를 보내서 확인받고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그러한 형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도 하루에 한 번 운동하는 시간을 주고요. 진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애완견을 산책하는 시간을 안 주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법으로 처벌을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산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단지 당신들이 잠재적 코로나 양성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은 한쪽에서 생각하면은 또 하나의 아픔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식당에 갔는데 당신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나가라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렸는데 다른 손님들이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도 걱정이 되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지만 당하는 저의 입장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또 들어왔는데
또 격리해야 돼 밖에 못 나가고, 그리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이게 무슨 뭐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겪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나중에 한국인이라고 해서 식당도 못 들어가고 뭐 진짜 상점에 들어가면 쫓겨나고 그런 거 경험해 보면은 차별에서 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또 이제 격리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자라는 거예요. 공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일들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